네, 안녕하세요. AI 모델 성능. 이게 참, 민감하게 다 찾아낼 거냐,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골라낼 거냐, 이 균형 잡기가 늘 문제잖아요. 네, 맞아요. 꼭 공항 검색대 같아요. 너무 민감하면 문제 없는 사람까지 잡게 되고. 그렇죠. 또 너무 깐깐하면 정작 위험한 거 놓칠 수도 있고요.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이 딱 이 딜레마를 다루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모델 그룹이 나와요. 모델 A랑 B. 아, 네. 어떻게 다른가요? 모델 A는 좀 민감한 탐지기, 넓게 그물을 치는 스타일이고요. 모델 B는 좀 더 정확한 판별기, 신중하게 고르는 타입이에요. 흥미롭네요. 그럼 오늘은 이 둘이 뭐가 어떻게 다르고 또 자료에서 말하는 그 2단계 필터링, 이게 왜 더 나올 수 있는지 이걸 파헤쳐 보는 거죠. 맞습니다. 특히 이게 처음 보는 데이터, 그러니까 미지의 데이터를 탐지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당신께서 딱 가져가실 만한 내용으로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모델 A, B 핵심 차이부터 보죠. 자료 보니까 모델 A는 클래스 수가 좀 적다고요? 네, 상대적으로 적죠. 그래서 재현율, 그러니까 리콜 값이 높게 나와요. 재현율이 높다는 건 목표물을 잘 안 놓친다는 뜻이군요. 그렇죠. 일단 뭔가 있으면 잘 잡아내요. 근데 문제는 엉뚱한 것도 같이 잡는다는 거죠. 오탐지, 폴스 파지티브가 많아요. 하하, 그물코가 너무 넓은 건가요? 약간 그런 셈이죠. 반면에 모델 B는 클래스 수가 훨씬 많아요. 더 많이 배우는 거군요. 네, 그래서 정밀도, 프리시전이 높아요. 일단 얘가 이거다 하면 그게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. 오, 그럼 정확도는 높은데 대신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진짜 목표물인데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이걸 false negative라고 하죠. 재현율이랑 정밀도 이게 약간 반대되는 개념처럼 들리네요. 그 스팸 메일 예시가 있던데. 아, 네, 그거 좋네요. 예를 들어 실제 스팸이 100개 있는데 모델이 80개를 스팸하고 찾아냈어요. 네. 그럼 재현율은 80%죠. 네, 100개 중에 80개 찾았으니까. 근데 모델이 스팸이라고 예측한 메일이 총 150개였고 그중에 진짜 스팸이 80개였다면요? 150개 중에 80개. 그럼 한 53% 정도 되나요? 그게 정밀도군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재현율은 얼마나 많이 찾았나, 정밀도는 찾은 것 중에 진짜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놓치지 않는 능력과 헛짚지 않는 능력. 하하, 이해됐어요? 그래서 이 두 모델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자는 거군요. 1단계에서 모델 A로 일단 의심되는 걸 싹 긁어 모으고 그렇죠. 재현율 높은 A로 넓게 잡고 2단계에서 모델 B로 진짜 배기만 딱 골라내자. 오탐주 줄이고. 이거 완전 공항 검색대인데요. 일단 금속 탐지기로 삑 소리 나면 그 다음에 엑스레이로 자세히 보는 거. 네네, 바로 그겁니다. 아주 좋은 비유예요.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클래스 수의 영향이에요. 클래스 수요? 아까 모델 B가 클래스 수가 더 많다고 하셨죠? 네, 근데 클래스 수가 너무 많아지면요. 모델 입장에서는 구분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더 세세하게 봐야 하니까. 그러다 보면 각 클래스 간의 경계가 약간 모호해질 수 있어요. 모델이 헷갈리는 거죠. 심지어 틀린 답을 내놓으면서도 확신은 엄청 높게 과신하는 경향도 나타나고요. 헐, 틀렸는데 자신감은 만땅. 네.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습할 때 못 봤던 거, 완전히 새로운 미지의 데이터가 나타나면 이걸 어떻게든 자기가 아는 것 중에 하나로 끼워 맞추려고 해요. 새로운 걸 새롭다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기존 카테고리에 억지로 넣는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 새로운 걸 발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와, 그럼 오히려 클래스 수가 적은 모델 A가 처음 보는 거 낯선 데이터를 더 잘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. 네. 실제로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그런 경향이 꽤 뚜렷하게 보여요. 예를 들어 토네이도 사진. 네네, 그거 봤어요. 모델 A는 이걸 보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알 수 없음, 언노운으로 분류했어요. 여러 가능성을 보긴 했지만요. 근데 모델 B는 모델 B는 구름 이랬죠. 그것도 막 99% 확신하면서. 맞아요. 완전 잘못 짚은 거죠. 우주계행사 데이터에서도 비슷했어요. 모델 A는 30개 중에 29개를 이거 처음 보는 건데? 하고 미학습 샘플로 잘 골라냈어요. 오, 거의 다 맞췄네요. 근데 모델 B는 그중 3개를 이미 아는 클래스로 잘못 분류했죠. 드론 데이터셋 배교는 이게 더 명확했고요. 드론이요? 네, 여러 테스트에서 모델 A는 처음 보는 드론 샘플을 거의 다, 어떨 땐 100%다 찾아냈어요. 재현율이 아주 높았죠. 와, 100%요? 네. 근데 모델 B는 최고 기록이 93.3% 정도였어요. 확실히 모델 A가 새로운 거 찾는 데는 더 유리해 보이죠. 그렇네요.
근데 항상 모델 A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었잖아요. 그 우주비행사 헬멧 사진. 아, 맞아요. 그건 또 반대였죠. 모델 B는 그걸 미학습 샘플로 잘 찾아냈는데 모델 A는 엉뚱하게 거울이라고 그것도 엄청 높은 확신도로 잘못 판단했죠. 네, 그리고 어떤 드론 사진은 아예 둘 다 새라고 착각하기도 했고요. 그러니까요. 결국 완벽한 건 없네요. 정리해보면 모델 A는 뭔가 다른 걸 놓치지 않으려는 민감한 탐지기, 모델 B는 아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려는 정확한 판별기, 이 둘 사이에 딱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오늘 분석으로 재현율과 정밀도 이 두 가지 중요한 지표 사이의 관계와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.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한 2단계 접근법, 그것도 꽤 타당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죠. 네, 특히 클래스 수가 적은 모델이 오히려 예상 못한 데이터 탐지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건 좀 의외면서도 흥미로운 결과였어요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이미지 분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. 당신께서도 이걸 보시면서 AI가 쓰이는 다른 분야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. 뭐 보안 시스템이라던가? 맞아요. 아니면 의료 AI가 희귀 질환 찾아내는 거라던가. 익숙한 걸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거나 예상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,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. 아까 그 헬멧 사례처럼 미지의 샘플 탐지에 더 낫다고 평가된 모델 A조차도 가끔은 완전히 틀린 답에 엄청난 확신을 보였잖아요. 네, 그랬죠. 거울이라고 확신했으니. 그렇다면 AI가 정말 자기 학습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, 진짜 생전 처음 보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AI의 확신도라는 걸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? AI가 자신만만하다고 해서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. 네, AI의 자신감이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점에 대해서 당신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